가슴 아프고요. 하루빨리 식생활도 개선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이 병이 다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답을 발표해 봅니다. 저희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실제 우편 이 봉투에 넣어서 붙일 때 우표 말고 옆에 시일이라는 걸 사서 이렇게. 오, 맞아요. 그게 바로 결핵 환자들을 돕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다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답 외쳐봅니다. 정답은 결핵. 그러고 보니까 그 시일이라는 것 자체가 한동안 없어졌었어요. 없어졌죠.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요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예방접종 이런 거 얘기 많죠. 아까 보니까 예방접종에 그런 약효가 떨어져갖고 걸린다는. 노홍철이 저렇게 길게 얘기하면 제가 불안해져요. 정답 욕을 결핵인 거야. 정답은 결핵. 대단한데 형님? 근데 정말 마치고도 야, 그래 무서운 병이잖아요. 가슴이 아프네요. 예. 오. 혹시 결핵 주변에 친구들 막 우리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결핵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피토하고 친구들 막 예, 한두 많이 명씩 있었어요.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니네도 내 세대죠? 그럼요. 정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법정 전염병 결핵입니다.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인간을 숙주로 번성해온 결핵. 결핵이란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온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호흡기로 침투한 결핵균은 대부분 면역세포에 의해 제거되지만 감염된 환자의 5에서 10% 정도에서는 잠복해 있다가 환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해 폐, 괴사, 뇌망염 등의 병을 일으키며 최후에는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병. 하지만 1943년에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이 개발되고 점차 강력한 결핵약이 나오면서 결핵은 완전히 박멸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바로 이 결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젊은층에서 결핵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분별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 매달 반복되는 시험, 대학 입시에 늘 쫓기는 10대 청소년들은 물론 검은 피가 나는 거예요? 대학 입학, 취직으로 지방에서 상경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혼자 생활하는 20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학생은 주 평균 2.4회 정도, 20대 대학생 혹은 직장인들은 주 3회 정도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렇듯 칼로리만 높고 무기질이나 비타민, 즉 영양가가 다소 부족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으면 자연히 인체의 영양 불균형이 심해져 체력 저하는 물론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은 결핵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 또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결핵을 발병케 하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으니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10대 청소년들의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 둘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기상과 취침이 불규칙한 생활. 셋째, 몸매만을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의 무리한 다이어트. 넷째, 날로 늘어가는 젊은이들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 다섯째,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운동 부족 등 이런 각종 원인들로 인해 젊은이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결국 결핵이 발병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젊은이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 거예요. 옛날 병. 맞아. 폐결핵? 맞아. 결핵이 그 크리스마스 그 12월 날 보면 우표 나오는 거 그 조그만 구석에 결핵 써져 있는 거 같아요. 유전적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부터 걸린 사람만 걸리고 그러는 병 아닌가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나 못 먹어서 걸리는 병 아닐까요? 이렇듯 결핵의 위험에 노출된 실제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결핵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 그럼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 다이어트 횟수,
음주와 흡연 횟수 등이 포함된 총 16가지의 설문 문항에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가장 고득점자, 즉 영양상태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가 의심되는 혈액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2명과 가장 저득점자, 즉 혈액발병 저위험군에 속하는 2명을 선발, 실제 영양상태와 면역력 상태를 정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영양상태는 단백질과 알부민 수치로 나타나고 면역력 상태는 백혈구 수치로 나타나는데 대학생 4명을 검사한 결과 혈액발병 고위험군에 속했던 대학생 1명의 단백질 수치가 정상 수치인 6.5g/dl보다 낮은 5.5g/dl로 검사됐고 또한 면역력 상태를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도 정상 수치인 4000mm 세제곱보다 낮은 3500mm 세제곱으로 검사됐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영양 불균형은 물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인 것인데 만약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액균에 노출되면 다른 사람보다 쉽게 혈액이 발병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가? 게다가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젊은 층의 혈액 발병이 급증하게 되면 전 국민적으로 혈액 발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 과거 혈액의 주 환자들이었던 노인들은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고 활동도 적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젊은이들은 사회활동이 많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데다가 최근 개인방이나 극장, 카페 등 밀폐된 문화공간도 많아지면서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 비해 저항력이 강해 혈액이 발병해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동안 젊은 혈액 환자의 몸에 있는 혈액균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네? 혈액이요? 다행히 초기에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젊은 기운에 증세가 호전됐다고 해서 섣부르게 약 복용을 중단하면 살아남은 혈액균이 기존 약물의 내성을 가진 채 다시 재발해 기존의 치료약이 통하지 않는 신종 슈퍼혈액까지 발병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슈퍼혈액은 치사율이 85%로 최근 세계적으로 혈액 환자 10명 중 1명이 이로 인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 이렇듯 젊은 층에서 혈액이 급증하면 혈액균은 계속 전파되고 더욱더 강해져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이 발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증상을 잘 파악하고 남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혈액에 걸리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평소 지속적인 기침 증상과 함께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밤이 되면 열이 올라 잠을 잘 때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 일단 혈액을 의심해야 하며 우리나라 혈액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폐결핵의 경우 병이 진행되면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이 나타나기도 하고 폐에 여기저기에 염증과 괴사가 진행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이미 병이 진행됐을 수 있으니 바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청년기 젊은 환자들에게서 증가